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배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네, 현재 시각 7월 13일 화요일 4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성장주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배터리. 오늘 배터리 데이였죠. 거의 배터리 주들 정말 강했었는데, 그리고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예전에 그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뻥 뚫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약간 가려다 못 간 느낌이죠, 이렇게. 네. 근데 어쨌든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뭐 배터리들이나 아니면은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도 틈틈이 계속해서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일단은 그런 의미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은 근데 아직까지 뭐 특별히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골드퍼시픽이라는 종목이 델타 변이에 뭐 효과가 있다, 인도 임상 이게 좀 부각을 받으면서 상가를 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주도주라고 판단했던 건 시너지 이노베이션. 근데 얘는 원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뭐 배지를 납품한다. 그러니까 바이오 그 소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얘는 뭐 이낙연 씨 아드님이 사회이사다. 이렇게 부각을 받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그렇게 막 딱히 재밌는 종목이 없었어요 오늘. 현대바이오가 좀 올랐던 것 같고, HLB가 좀 올랐던 것 같고, 아, 근데 이놈의 박스권, 여기 쉽지 않죠. 아, HLB는 최근에 방송을 했었는데, 여기 박스권 뚫어내고 나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뭐 이런 자리에서 좀 트레이딩 해보기도 괜찮은데, 수익을 좀 늦게 주니까, 약간 예민합니다. 네. 그리고 제넥신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오늘도 그렇게 힘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혀 힘이 없었죠. 어제 영상에서는 그냥 이거 제목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제 마음이에요, 그냥. 네. 제 마음이 뭔가 좀 답답하죠. 약간 고구마 먹은 것처럼 좀 답답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안 올라가고, 내려갈 것 같은데 또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살려주고,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어쨌든 이때 슈팅이 한 8%가량 나온 거 제외하고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죠. 네. 오늘 특별히 뭐 모멘텀은 어제 기사가 그 포항공대 화이바이오메드 제넥신 이렇게 mRNA 백신 공동 개발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시장에서 반응하기에는 뭐 예를 들자면은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이런 mRNA 백신 공급 개발이라고 하면은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한 10에서 20%는 갈 수 있는 재료인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지가 않죠. 이게 원래부터 얘네들은 시장에서 DNA 백신으로 지금 박혀 있는데 mRNA 이걸 한다라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멋진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 일단 임상이 진행되는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제넥신이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임상,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임상 233, 예, 이거가 좀 핵심이 될 것 같고, 근데 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DNA 백신을 어제 이제 뭐 기사를 몇 개를 긁어와가지고 이제 봤는데, 이제는 어제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면은 골드 퍼시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이제는 그냥 코로나로는 이제 안 가겠다 종목들이.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가 이제 붙는다라고 가는 시장은 이제 지났다, 작년으로 끝났다. 그러면 뭐가 붙어야 되냐? 델타가 붙어야 된다 이제. 그리고 델타가 아니라고 해도 요즘에 뭐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니까 페루에서도 뭐 새로운 델타가 아니라 이름이 좀 바뀌어서 뭐 감마 델타 뭐 아무튼
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 지금 mRNA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에 그 화이자에서 나온 백신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냥 기존 코로나에서는 한 90에서 93%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델타에서는 뭐 60에서 65% 정도로 이제 효과를 보인다.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죠. 네.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러니까 화이자가 되었든 모더나가 되었든 그 다른 빅파마가 되었든 아마 이제는 또 델타나 아니면 새롭게 나오는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떡밥은 주어졌다.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새로운 떡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넥신이 뭐 좀 증명을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임상 결과라든지 그런 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또 시장에서는 또 금방금방 올라가잖아요. 기대감 한번 딱 받으면은 시장이 또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은 금방금방 또 올라간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시장은 결국에는 뭐 우리들이 만들기도 하지만 여론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너무 좌절하기에는 일단 너무 좌절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아니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사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냥 사두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아마 부각을 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차트에 대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옆으로 기는 건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추세가 만약에 단기적으로도 이제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만들어준 이제 트렌드는 이런 트렌드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의 트렌드는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네. 횡보가 길어지면은 안 좋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지 라인은 또 완벽하게 뭐 이거를 이제 헤드앤숄더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좀 기어주는 게 좋고 그래서 살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아 추세가 참 예매하구나 이게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안 어제랑 똑같은 일이 되는 거죠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또 안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못 올라가는 이거 다 트렌드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매물대 저항이랑 이 트렌드 저항이랑 부딪혀서 그러니까 이게 역추세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정말 오래 저점은 잡을 수 있어요. 저점은 잡을 수 있는데 그것도 운이 좋아야 되겠죠. 운이 따라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역추세 거래를 하게 되면은 정말 힘겨워요. 왜냐면은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두드려 맞고 저기서 두드려 맞고 또 올라가면은 여기서 두드려 맞을 거고 그게 좀 힘들죠. 근데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 평단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죠. 그건 장점. 그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떡밥은 주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제넥신에서 만들어주느냐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팀에 속해 있는데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두세 종목씩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단기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뭐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뭐 같이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